자동차주, 로봇주 최근 주가 흐름 어떤 상황인가요? 제가 로봇하고 자동차 분류해서 보셔야 되는데 자동차가 훨씬 더 좋죠. 왜냐면 현대차, 현대모비스, 현대오토에버, 기아까지 하드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로봇주 평균 보시면요, 사실은 많이 올랐다가 다 빠졌어요. 지금 로보티즈가 42% 빠졌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38% 빠졌죠. 고점 대비. 이거 최고점 대비 하락률이에요. M이 빠졌는데 맥스 드로우다운이라고 최고점 대비 하락률인데 근데 오늘 로보티즈 20% 넘게 급등 나오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모두 10% 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최근에 제일 많이 오른 거는 요 로보스타예요. 로보스타. 여기 LG가 지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나마 로봇 관련주 중에는 두산 로보틱스하고 로보스타가 많이 올랐고, 전반적으로 주가 많이 빠졌어요. 클로봇, 하이젠, RNM 엄청나게 빠졌죠. 근데 클로봇하고 하이젠, RNM 앞으로 계속 주목받을 건데, 클로봇은 로봇 관련된 소프트웨어, 하이젠, RNM은 로보티즈, 그 다음에 SPG 같은 똑같은 그죠? 감속기, 액추에이터 만드는 회사예요. 이거 좀 과도하게 많이 빠져서 이런 회사들은 오히려 역발상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감속기 관련된 회사 SBB테크가 엄청나게 올랐죠. 제일 로봇주 중에 많이 올랐고, 자동차는 현대차가 주가 많이 빠졌어요. 사실 고점에서 24% 빠져서 어제 기준으로 그러고요, 오늘 다시 5% 넘게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아가 한 30% 올랐고요, 모비스 56% 올랐고요, 현대 오토에버가 114% 올랐어요. 부품단에는 보면 HL만도 오늘 상한가 같더라고요. DN 오토모티브가 여기가 부품주 중에 제일 많이 올랐는데 69% 올랐고, SL 그 자동차 헤드램프 쪽이죠. 55%, 한온 시스템이 44%. 그래서 자동차는 현대차랑 현대모비스랑 현대오토에버 하드캐리 하면서 평균 28% 상승했고, 최고점에서 37% 빠졌는데, 중요한 거 현대차나 현대오토에버나 현대모비스나 기아나 현대글로비스 모두 평균 최고점에서 하락률은 20% 중후반대다. 그리고 언제든지 한 번씩 급등 나오면 거의 최고점 영역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자, 피지컬 AI가 결국은 유럽 최대 산업 전시회 지난주에 있었죠. 하노버 메스의 2016에서 핵심은 공장 로봇 엄청나게 투입될 거고, 로봇을 소프트웨어 운영체계로 할 거고, 보안 규제 때문에 유럽이나 미국에서 보안 규제, 거기에 데이터법까지 강력하게 요구하면 로봇 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스마트 팩토리, 자동화 솔루션 선택이 아니라 결국은 산업의 비즈니스를 이끄는 핵심 필수 조건이다. 당장 자동차 회사가 가장 이 피지컬 AI와 자동화 솔루션과 휴머노이드 로봇의 어떻게 보면 테스트 베드가 될 건데, 벤츠 팩토리 56, 여기에 400대의 자율 이동 로봇 AGV라고 하는 게 알아서 부품을 나르고요. 벤츠 팩토리 56 자체가 MO360이라는 소위 말하는 자체 생태계 솔루션을 통해서 공장 전체를 시스템 통제화해서 자동화 솔루션으로 거의 사람 개입조차도 없을 정도로 이런 시스템이 돼 있고요. 금속 가공 현장에 AI를 적용해서 불량품 패턴을 스스로 걸러내고 레이저 커팅 공정을 최적화하는 투룸프라는 공정도 지금 부각이 되고 있고요. 엔비디아가 로봇 세상을 구글이 옛날에 구글의 어플리케이션과 플랫폼을 쫙 깔아놓고 구글도 스마트폰을 팔려고 했죠. 넥서스라는. 그것처럼 똑같이 엔비디아가 너네 로봇 마음대로 개발해, 우리 플랫폼 안에서 로봇 세상을 안드로이드화 하려고 하고 있어요. 진입장벽을 파괴하고 있죠. 그래서 과거에는 로봇을 제조하는데 수년이 아니라 수십 년이 걸렸는데, 엔비디아의 아이작 심, 이게 가상 공간에서 시뮬레이션으로 2시간 만에 10년치의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확보해요. 그러니까 누구나 로봇 개발자라면 손쉽게 엔비디아의 아이작 심이라는 플랫폼을 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소프트웨어를 가장 잘 돌아가게 만드는 엔비디아의 로봇 전용 AI 칩 제슨 토르를 쓰게 합니다. 그리고 잘 돌아가는 AI 칩과 AI 소프트웨어를 유니트리, 중국의 유니트리 이제 곧 상장하죠. 자, 유니트리 얼마 밸류 받는지, 시가총액 얼마인지가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나중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티즈, 두산 로보틱스, SPG 이런 데 다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결론은 일단 중국의 유니트리랑 협업을 해서 개발자들이 엔비디아의 로봇 뇌, 엔비디아의 로봇 플랫폼, 엔비디아의 로봇 가상 시뮬레이션을 유니트리라는 하드웨어를 통해서 이 표준을 써서 엔비디아 로봇 생태계에 가두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현대차가 동참하고요. 지금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이 동참을 하고 있죠. 산업용 로봇 하면 우리나라는 두산 로보틱스가 1등이죠. 사실은 두산 로보틱스가 산업용 로봇의 표준화돼 있어서 휴머노이드 갈 때 완전히 소외됐는데, 야, 우리도 휴머노이드 할 거야. 거기다 또 젠슨왕 딸이
두산 로보틱스 직접 방문해가지고 두산 로보틱스의 산업용 로봇에도 엔비디아의 제슨 토르와 엔비디아의 아이작 심과 엔비디아의 그루트를 심겠다고 했죠. 그랬더니 두산 로보틱스가 우리도 휴머노이드 로봇 할 거야. 일본의 화나, 야스카와 전기 모두 기존 산업용 로봇 강자인데 우리 엔비디아의 AI 시뮬레이션 그루트 아이작 심 도입할 거야. 산업용 로봇도 단순히 일만 하는 단순 반복 작업하는 기계가 아니라 스스로 상황을 인지하고 판단하는 사람에 가까운 똑똑한 노동자 역할로 산업용 로봇이 일단 업그레이드가 될 거야. 휴머노이드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산업용 로봇 역시도 지금 부각받는 시대로 오고 있어. 유니트리가 3분기에 상장을 가셔한대요. 근데 엔비디아가 유니트리를 하드웨어 표준처럼 썼지만 엔비디아는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LG전자, 로보티즈 모두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기업들과 로봇 기업과 협력하겠다고 해요. 왜? 시장을 주도하는 로봇의 생태계를 엔비디아가 이미 선점 효과를 누리고 있고 엄청나게 잡고 있으니까. 휴머노이드 너무 먼 미래라고 생각하지만 당장 내년 휴머노이드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양산되죠. 중국은요 분기에 1분기에 5,000대 이상을 양산하는 로봇 회사가 이제 생겼죠. 에지봇이라고 하는 연간 2만 대입니다. 가장 물량 자체로는 어마어마해요. 근데 휴머노이드 말고 물류회사, 제조회사, 심지어 헬스케어 까지 다양한 현장에서 서비스. 뭐 당장 우리 고속도로 휴게소만 가도 로봇이 지금 에스프레소를 타주고 치킨을 튀기고 하죠. 그래서 산업용 로봇의 절대 강자라고 할 수 있는 야스카나 화낙이나 이런 회사들이 디지털 트윈 개발을 혁신해서 산업용 로봇과 자동화 솔루션과 로봇의 소프트웨어와 로봇의 칩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 현장에 치명적인 리스크, 사람이 범하는 오류나 사람의 실수나 이런 거를 제로화한 거. 로봇의 제조 원가가 엄청나게 절감되고 있죠. 쿠팡이에요. 유니트리 검색해보시면요. 제가 얼마 전에 로보티즈 영상 올렸는데 쿠팡의 유니트리 로봇 6천만 원대 팔고 있어요. 그리고 가전제품 파는 일렉트로닉스에 3천만 원 후반대 로봇을 지금 팔고 있습니다. 로봇의 제조 원가가 줄어들면서 이제는 사람이 1년에 벌어들이는 인건비보다 로봇의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곡점이 지났어요. 6월달부터 8월달에 대거 현대차 그룹에서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금 보스턴 다이내믹스 로봇 동영상이 막 유튜브에 막 떠돌죠. 그 다음에 보스턴 다이내믹스 일찍 투자한 소프트뱅크가 이거 풋옵션을 행사할지 여부도 중요한 이슈로 나오고 있고요. 그걸 현대차 그룹이 콜옵션으로 행사할지. 그 다음에 8월 달에 알맥이라고 하는 미국,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현대차의 조지아 메타플랜트 공장에서 로봇 훈련소를 가동해서 로봇을 사람처럼 똑같이 일하는 법을 배우게 만들어요. 그리고 최근에 엔비디아가 로봇 관련된 기업 직접 투자 가능성 얘기가 나왔어. 원래는 사실은 엔비디아가 우리나라 LG전자 로보티즈의 지분 투자 썰도 있었는데 그걸 이제 지켜봐야지 알 것 같고, 엔비디아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빅테크 기업들이 로봇에 직접 투자하고 있죠. 테슬라만 자체적으로 휴머노이드 옵티머스를 개발하고 있으니까 거기는 뭐 액추에이터 이런 것까지 다 자체 밸류체인을 하니까 거기 빼고는 나머지는 로봇을 직접 투자하거나 간접 투자하거나 로봇 관련된 기업을 키우고 있는데, 그러면 그 로봇 관련된 기업을 키우는데 대부분은 다 이거잖아요. 팹리스. 그러니까 공장이 없으니까 현대차가 엔비디아랑 협력해서 엔비디아 플랫폼 쓰고 엔비디아의 제슨 토르 칩 쓰면서 만드는 건 우리가 다 만들어줄게 현대차. 그래서 로봇 파운드리 역할을 하겠다. 그렇게 하면서 엄청나게 부각된 거고요.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원래 초기에는 휴머노이드 생산 로봇을 3만 대를 목표로 세웠는데 최근에 현대차 그룹 말고 외부 수요, 물류나 군용이나 제조 서비스 이쪽으로 확장 가능성을 보면서 10만 대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어요. 10만 대 이상. 3만이 아니라 10만 대. 보스턴 다이내믹스랑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의 가장 큰 경쟁자가 피규어 AI인데요. 피규어 AI가 4개월 전만 해도 59조의 밸류를 받았어요. 비상장입니다. 피규어 AI 어디에 투입돼 있죠? BMW 제조 공장에 투입돼 있어요. 피규어 AI가 이제 하반기 가면요 59조가 아니라요. 피규어 AI 아마 상장되겠죠. 얘네 기업 가치가 100조입니다. 100조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젠슨 왕이 한국의 로봇 산업은 미래의 AI, 피지컬 AI 핵심이라고 강조했어요. 젠슨 왕이 LG도 만나고 네이버도 만나고 다 그거의 공통 관심사는 결국은 피지컬 AI다. 이 LLM 거대 언어 모델하고는 차원이 다른 이제 현장에 나와서 생산 현장에서 AI를 적용하자. 피지컬 AI 그 핵심은 휴머노이드 로봇이다. 그래서 젠슨 왕이 네이버가 잘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굉장히 네이버가 로봇의 강자입니다. 네이버도 로봇주로 사실 엮여야 정상입니다.
젠슨항이 한국 로봇 산업이 미래의 피지컬 AI 핵심이라고 강조한 만큼 젠슨항 요번에 온 키워드는 저는 피지컬 AI와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보고요. 결국은 젠슨항도 자기의 자율주행 그리고 로봇 솔루션을 판매할 고객이 LG도 팔 수 있고 현대차도 팔 수 있고 네이버도 팔 수 있다고 본 겁니다. 두산도 팔 수 있고 현대차 그룹은 이미 아이작을 쓰고 있고요. 그루트를 쓰고 있고요. LG전자, 두산 로보틱스, 엔비디아의 제슨 토르와 아이작 그루트 쓰겠다고 밝힌 겁니다. 그래서 LG전자, 두산 로보틱스 모두 우리 휴머노이드 엔비디아 너네 플랫폼 너네 제슨 토르 칩 써서 만들게 밝힌 거고. 그러면 결국은 엔비디아 생태계 안에 놀게 되고 엔비디아 솔루션에 매우 높은 의존도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근데 부정적으로만 볼 게 아닌 게 엔비디아의 칩과 엔비디아의 플랫폼을 쓴다는 얘기는 검증된 레퍼런스, 검증된 엔비디아 생태계라고 보고 LG전자나 두산 로보틱스의 어떤 글로벌 신뢰도나 인지도보다는 훨씬 올라갈 것을 보입니다. 올해 하반기에 드디어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양산 제품에 대한 어떤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발표하는 게 하나도 없죠. 그래서 너무 답답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거들떠도 보지 않네. 시가총액은 큰데 삼성전자, 삼성 로보틱스로 바뀐다는 거 빼고는 보여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불안하죠. 근데 결국은 하반기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뭔가 가시적인 결과물이 나온다는 거고요. 그 전에 현대차 그룹은 계속 빵빵 터트릴 거예요. 보스턴 다이내믹스. 왜? 보스턴 다이내믹스 가치가 구체적으로 올라가야지 현대차 그룹의 정의선 회장의 이 소위 말하는 순환 출자 고리 부정적인 겁니다. 이거 끊을 건데 여기에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가치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미국 내 로봇 육성 정책이 하반기에 가시화되면 미국에 진출해 있는 미국 매출 비중 사이즈가 가장 큰 국내 로봇 회사 중에 두산 로보틱스가 재평가되는 시기도 올 거다. 근데 미국 로봇 육성 정책 구체화되는 것까지 최근에 두산 로보틱스만 유독 좋았거든요. 그게 좀 어느 정도 반영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요. AI 팩토리 얘기가 나옵니다. AI 프레임 워크 그 기본 토대로 로봇 뇌는 제슨 토르, 로봇 눈은 거기에 LG 이노텍의 센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로봇의 손에는 역시 엔비디아의 아이작 심, 이거를 하나의 공급망으로 묶어서 피지컬 데이터, 물리 데이터를 구축하는 엔비디아가 우리나라의 데이터 센터, 연구센터 만들겠다, 그 얘기도 나오죠. 그래서 결국은 엔비디아의 제슨 토르와 아이작 랩과 그루트를 다 통합적으로 활용해서 얼마나 이 피지컬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양성화해서 로봇을 학습시키냐가 핵심이고요. 데이터 팩토리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LG전자가 로봇 양산 단가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가져갈 거다. 거기에 플러스 현대차 그룹이 부품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액추에이터를 현대 모비스를 통해서 양산을 하고 물류나 시스템 통제나 통합 관제 시스템을 현대 오토에버가 담당해서 자체적으로 밸류에이션이 다 토탈 가능한 현대차 그룹과 방금 말씀드렸던 LG전자가 결국은 휴머노이드 양산 단가를 엄청나게 떨어뜨릴 거다. 휴머노이드 양산 단가에서 경쟁에서 현대차 그룹과 LG전자가 압도적인 우위를 가져갈 거라는 거고요. 전통 제조업 현장 자동차와 배터리와 물류에서 즉각적으로 이미 투입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이클 정중앙에서 글로벌 레퍼런스 신뢰성을 입증한 기업만이 앞으로 계속 부각받을 거고요. 최근에 중요한 거 AI 융합, 디지털 트윈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공장 전체를 제어하는 디지털 트윈 기술을 보유한 기업, 국내 대표적으로 현대 오토에버와 지금 SK텔레콤이 실질적으로 디지털 트윈 기술을 엔비디아의 옴니버스 플랫폼을 활용해서 반도체 제조 공정에 썼어요. 그걸 똑같이 로봇 제어 솔루션 SK텔레콤이 코스모스와 아이작 그루트를 활용해서 로봇 훈련 시뮬레이션에 적용 가능하겠다는 거고요. 현대차 그룹의 현대 오토에버가 이 똑같은 시스템을 현대 자동차 제조 공장에서 하겠다는 겁니다. 로봇 역시도 당연히 사이버 보안과 거버넌스 이슈가 있죠. 트럼프가 중국 방중하고 나서 오자마자 중국과 관련된 거 다 버리라고 했어요. 기념품부터 포함해가지고. 당장 우리만 해도 중국 청소기 로봇이 눈 시퍼렇게 뜨고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너무 불안해요. 사실 솔직히 중국. 네, 중국을 조심하고 겁내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뭐 중국에 대해서 조금만 나쁘게 얘기하면 지금 굉장히 뭐 나쁘게 얘기하면 또 뭐 엄청 달리는데 그럴 수밖에 없죠. 상황이 무슨 지금 우리 배터리 사업도 잘 나가다가 중국 때문에 다 박살났죠. 예전에 태양광 화학 다 박살났죠. 그래서 로봇도 보안 아키텍처 측면으로 보면 미국이 제일 큰 이제 테슬라만 해도
일부 중국 거 부품 썼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다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바꾸는 거 시작됐고요. 우리나라 걸로 많이 대체하려고 하죠. 그래서 로보티즈가 지금 테슬라 밸류체인에 들어가네 만에 그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버 보안 문제, 거버넌스 문제, 사이버 보안 너무 중요할 것 같고, 그러면 중국은 사실 뭐 자체적으로도 엄청나게 정부가 돈으로 밀고 정책으로 밀어가지고 로봇 산업을 키우고 있지만, 중국 외에 나머지 지역들, 미국과 유럽, 아시아 다른 지역에서 중국의 로봇을 쓸까? 청소기 로봇만 해도 뭐 데이터 얘기 막 나오죠. 해킹 나오고 너무 불안하다. 당연히 글로벌 기업들, 특히 미국이 배터리하고 AI 관련된 칩에서 철저하게 중국 원천 차단하는 것처럼 이 로봇도 똑같은 테크트리를 밟을 확률이 저는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인과 기관 수급 흐름은 어떤가요? 현대차가 지금 50만 원대까지 내려오니까 개인은 계속 사고요. 외국인은 계속 팝니다. 현대차도 아까 상승률에 보여드렸듯이 단기간에 100% 올랐으니까 외국인 물량 계속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외국인 물량 어느 순간부터 진정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거 보시면 1월 달부터 12조 팔았거든요. 외국인은 왜 팔까? 외국인은 현대차를 로봇 파운드리로 인정하고 싶지 않다기보다 아직 인정을 못 하겠다는 겁니다. 데이터로 숫자로 보여달라는 거고요. 그게 내년 정도 가셔야되면 외국인들이 만약에 로봇 회사의 밸류를 본다? 현대차는 지금 주가에 있을 위치가 아닙니다. 왜? 현대차는 그냥 지금 자동차 평균 회사죠. 근데 자동차 평균 중에서 굉장히 잘해요. 보시면 자율주행도 다 포기했어요. 구글의 웨이모, 테슬라 정도밖에 없죠. 현대차 자율주행 포기 안 했어요.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 결국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로 구현되는 자동차, 현대차 계속 하고 있습니다. 완성차 업체 중에 구글 웨이모하고 테슬라 빼고 야 너네 진짜 자율주행 잘한다, 자율주행 앞으로 기대돼, 이런 회사가 없어요. 완성차 중에 다 나가 떨어졌어요. 근데 현대차 포기하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GM 포드 중간에 생산 중단하고요, 투자하는 거 철회하죠. 현대차 전기차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율주행 가려면요 전기차 필수입니다. 물론 뭐 휘발유 차로도 된다고 얘기하는데 어려운 거죠. 안 된다기보다 전기차 자율주행 모두 탑티어입니다. 탑티어. 근데 전기차 지금 부진하니까 하이브리드 차를 엄청나게 잘 팔고 있어요. 엄청나게. 전기차 시장 점유율 미국에서 현대차 기아 합쳐서 12.8%까지 올랐어요. 전기차 회복될 겁니다. 될 수밖에 없죠. 지금 유가 빠졌지만 자동차에 대한 총 운영 비용 자체가 압도적으로 싸니까. 근데 현대차를 아직 자동차로 보는 외국인들은 계속 팔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로봇으로 파운드리로 현대차를 다시 보기 시작할 거라고 보고요. 그 시간이 그렇게 막 3년, 5년 막 외국인들이 현대차는 계속 자동차로만 볼 거야 이렇게 고집하진 않을 겁니다. 뭔가 가시적인 결과물이 나오는 순간 현대차는 로봇 파운드리로 탈바꿈 될 거라고 보고요. 자율주행의 밸류에이션만 줘도 지금요 중국의 샤오펑과 리오토만 봐도 PR 밸류에이션 20배가 넘거든요. 현대차 이제 내년 포워드 PR 14배 정도니까 아직도 자동차 심지어 뭐 전기차 밸류에이션도 못 받는 거고, 현대모비스는 여기도 외국인이 팔죠. 왜냐면 현대모비스도 많이 올랐으니까. 와 4조 7천억을 팔았네요. 어마어마하게 팔았죠. 근데 기관 쪽에서 연기금과 투신, 금융투자가 또 기타 법인이 꾸준히 사서 모으고 있습니다. 현대차하고는 조금 다른, 현대차는 외국인 기관 모두 팔고 있는데, 근데 그래도 현대차도 최근에는 연기금과 사모펀드 쪽에서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다. 현대오토에버인데요. 현대오토에버는 사실 이번에 젠슨항 방한한다고 LG, CNS, 뭐 삼성, SDS 막 상한가 가고 난리 칠 때 상대적으로는 그렇게는 못 갔어요. 근데 여기도 외국인 팔죠. 그리고 기관이 사는데 요 금융투자만 사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현대차나 현대오토에버나 현대모비스 를 외국인 투자자는 그냥 자동차 회사, 자동차 부품 회사, 자동차 그냥 IT 서비스 회사 정도로만 보는 것 같아요. 근데 그나마 기아는 로봇 밸류를 안 받고 그냥 주가 최근에 오른 것도 없으니까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이 현대차보다 더 싸거든요. 기아는 저평가 매력으로 외국인 매수가 좀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로봇 기업 로보티즈인데요. 이거 1월 달부터 기관이 3,700억 샀어요. 꾸준히 계속 삽니다. 네? 최근에 지수 빠지면서 지수가 이틀 동안에 거의 17%인가요? 18% 빠졌죠. 그동안에 일부 차익 실현이 좀 나왔어요. 근데 저는 국내 로봇 회사들 실적 안 나오는 기업들이 99%니까 실적 나오는 그 1, 2%가 이 피지컬 AI 로봇 관련된 모멘텀을 전부 다 받을 거라고 보는데, 여전히 로보티즈는 숫자가 찍히고 있기 때문에, 숫자가 계속 좋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글로벌 고객사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로보티즈는 워낙 차익 실현 물량 나오는 게 당연해. 이미 작년에 너무 많이 올라 10배거가 된 종목입니다. 2만원짜리가 그죠 20만원 후반 30만원까지 갔었으니까. 아직 끝나지 않았다. 뭐 여기서 몇 배 갈지 몰라요. 근데 로보티즈는 테슬라가 인정한, 그리고 중국의 유니트리가 인정한, 중국의 유비테크가 인정한, 그리고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인정한 정말 몇 안 되는 글로벌 기업들과 레퍼런스를 갖고 있는 액추에이터
국내 압도적인 1등 회사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개인만 사네요. 여기도 금융투자 ETF성 물량 말고는 크게 수급이 좋아 보이진 않아 보이고, 두산 로보틱스 마찬가지. 두산 로보틱스는 그런데 최근에 보험 투신이나 연기금 물량이 좀 들어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SPG 정말 많이 박살났습니다. 50% 가까이 박살났는데 최근에는 외국인이 좀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로봇 수급이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닌데, 앞으로 나올 모멘텀이 이 현대차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그 로봇 연구 또는 로봇으로 데이터를, 실제 피지컬 데이터를 내는 그 로봇 그 훈련소 알맥, 요걸 필두로 그 다음에 유니트리 상장, 글로벌 모멘텀들이 지금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요. 당장 6월 말부터. 그래서 오늘 저희가 금요일날 찍고 있는데 또 로봇주가 많이 빠지니까 로보티즈가 거의 25% 초급등이 나오고 있고, 로봇 관련주들이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코스닥 쪽에서 반도체 소부장, 바이오, 배터리 그것 빼면 이제 로봇이거든요. 그래서 로봇 사이즈가 아직까지는 피지컬 AI가 냉정하게 보면 이런 거죠. 가정집에 로봇 한 대씩 있기 전까지는 로봇은 계속 성장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단순히 로봇주는 매출이 안 나오고 적자잖아, 그렇게 너무 단순하게 그냥 숫자 안 찍히잖아, 그럼 로봇주는 투자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보는 상황은 아니에요. 로봇주 중에 이제 숫자 찍히는 기업들이 나오고 있다. 그거는 이제 뒤에 실적 얘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철이 로봇주의 실적과 밸류에이션 어떤 상황? 네, 현대차가 지금 PER 13배고요. 지금 15배니까 딱 자동차 밸류고요. 숫자는 개선됩니다. 현대차가 12조, 13조, 14조 이렇게 이익이 좋아지고요. 현대모비스도 3조 7천억, 4조 2천억, 4조 6천억. PER은 11배예요. 현대모비스 더 쌉니다. 기아 볼게요. 기아는 영업이익이 9조, 10조, 11조, 12조. 기아는 6배예요. 그래서 기아는 외국인이 사는 거고요. 그냥 자동차의 밸류에이션만 봐도 싸니까. 지금 하이브리드 제일 잘하는 도요타, 혼다, 여기가 PER이요 14배에서 17배 왔다 갔다 해요. 그런 거에 비하면 기아 너무 싸죠. 근데 심지어 도요타, 혼다는 하이브리드만 잘하지 전기차 뭐 아예 없죠. 그 다음 현대 오토에버는 소프트웨어 쪽이니까 좀 밸류가 달라요. 근데 싸진 않죠. 93배, 70배, 55배. 근데 이익은 개선됩니다. 2,700억대, 3,700억대, 4,700억대. 그래서 밸류에이션 부담 갖고 있는 거는 현대 오토에버 정도. 로보티즈인데요. 로보티즈도 밸류에이션이 싸다고는 얘기는 안 합니다. 근데 밸류에이션이 뚝뚝뚝 떨어진다는 겁니다. 지금 300배가 넘는 밸류에이션인데 역대급으로 영업이 거의 93억이면요. 로봇 회사 중에 영업이 93억 내는 회사 순수 로봇 회사 중에 없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아예 실적 나오지도 않았는데 드디어 이제 실적이 추정치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로보티즈 거의 2.5배네요. 780배. 내년에 378배. 그래도 어찌됐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흑자 전환한다는 겁니다. 영업이익 사이즈가 2배 차이 납니다. 시총 사이즈 보세요. 시총이 몇 배 차이 나는지. 로보티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익은 2배 차이 나는데 오히려 시총은 로보티즈가 반토막이죠. 내년에 250억, 28년도에 거의 500억 사이즈까지 영업이 커진대요. 레인보우는 120억, 370억. 계속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로보티즈 이익 차이는 거의 2배 나요. 근데 매출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현재 추정으로는 28년도에 3천억 찍는다고 해요. 그리고 로보티즈는 한 1,800억 정도 찍는다고 해요. 두고 봐야겠지만 두산 로보틱스도 아예 실적 추정이 안 됐는데 얘네도 올해 흑자 전환하는데요. 130억. 그리고 내년에 400억, 28년도에 1,000억 찍는데요. 영업이익이. 여기는 마진율이 상당하네요. 50% 가까이 마진율 되네요. 그다음 SPG. 근데 SPG도 감속기를 하는데 여기는 일반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모터 사이즈가 워낙 커요. 거의 80% 가까이 돼요. 근데 SPG도 로봇용 감속기가 내년 정도 되면 전체 매출 30% 가까이까지 올라온대요. 근데 이익은 230억, 260억, 313억. 그래서 여기도 PER이 100배에서 87배까지 떨어지는 거고요. 나머지는 죄다 적자. SPG,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티즈, 그죠? 여기에 로봇 회사로 끼면 뭐 LG전자 그 정도. 그다음 현대차. 근데 실적이 매출과 이익이 둘 다 드라마틱하게 증가하는 거는 지금 일단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하여튼 숫자를 검증을 맡아야 돼요. 왜냐면 로보티즈는 먼저 흑자 전환한 게 1분기 실적에서도 보여줬고 작년 4분기 실적에서도 보여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아직 흑자 전환하는 거 안 보여줬어요. 작년에도 적자잖아요. 적자폭을 많이 줄이긴 했지만. 그래서 일단 흑자 전환하는 거 보여줘야 되고 두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예요. 1분기에 적자, 작년 4분기에 적자. 연간으로는 130억 흑자 전환한다고 했는데 이거 대봐야지 아는 거죠. 여기 더 비싸네. 1,000배가 넘네요. 그럼 이때 뭘로 보시면 되냐면 매출을 시가총액 매출로 나누
나눈 걸로 보시면 돼요. 시가총액을 매출로 나눈 것만 봐도 로보티즈가 가장 쌉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두산 로보틱스보다 훨씬 쌉니다. 근데 흑자 전환되기 시작했고요. 매출과 이익이 50% 100%씩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로보티즈만 해도 평균 60% 매출이 60% 성장하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여기 보시면 매출이 100% 늘어난다고 돼 있어요. 근데 아직 검증은 안 됐어요. 두산 로보틱스 마찬가지. 매출이 계속 100%씩 늘어난대요. 이것도 대봐야지 알 것 같고. 자, SPG 여기는 그냥 무난하게 10%대. 왜냐면 아직도 액추에이터나 감속기의 비중이 30%가 안 돼요.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래서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매출이 100%씩 성장한다고 했는데 한두 분기 실적을 더 확인해야 될 것 같고, 현재로서는 가장 안정적으로 실적 찍히는 거는 로보티즈 정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및 로봇주 관심 종목 있으신가요? 네, 일단 현대차를 가장 우선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현대차는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이 잘 돼야 현대차 그룹의 순환 출자 고리를 해소할 수 있고 정의선 회장의 지분 가치도 더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스케줄이 너무 중요하고, 실제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언제 양산되는지, 양산 물량이 어느 정도인지 그걸 중점적으로 보시고, 현대차가 좋아지면 당연히 현대차의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들어가는 액추에이터를 전부 현대 모비스가 전량 담당한다고 하니까 현대 모비스도 같이 갈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로봇 관련된 통제 IT 솔루션을 누가 할 거니, 현대 오토에버가 하니까 현대 오토에버, 이 세 가지를 같이 묶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대차, 현대 오토에버, 현대 모비스 너무 어렵다 그러면 지금 현대차 그룹 피지컬 AI라는 ETF가 나왔거든요. 현대차 그룹주에 투자하는 ETF도 있고요. 현대차 그룹을 로봇과 관련된 밸류체인으로 묶은 현대차 피지컬 AI 어떤 ETF가 있어요. 그거를 연금저축계좌나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나 아니면 IRP 퇴직연금계좌에 꾸준히 여유자금 생길 때마다 사서 모으는 전략이 저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쪽보다는 앞으로 중장기 가능성이, 성장 가능성이 더 크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로봇주 중에서는 현대차의 주가 흐름이 너무 중요하고요. 현대차가 대장주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빠지지 않아야 되고요. 현대차만 갈 수는 없다. 현대 모비스 액추에이터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현대 오토에버의 시스템 통합 관제하고 로봇을 제어하는 솔루션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모든 솔루션의 통합 솔루션은 엔비디아 GPU 가져온 것도 가장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게 현대 오토에버를 통해서입니다. 현대 오토에버의 주가 흐름도 너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현대 모비스, 현대 오토에버 요 세 가지 축, 세 가지를 다 투자할 수는 없으니까 그거를 ETF로 묶은 상품으로 투자하면 좋을 것 같고요. 로봇주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하반기에 뭐 양산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니까, 일단 로봇주 중에 시가총액 제일 큰 건 레인보우 로보틱스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흐름은 너무 중요한데, 지금 당장 검증받고 있는, 이미 글로벌 레퍼런스를 쌓고 있는 로보티즈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시가총액을 격차를 많이 줄이는, 즉 최근에는 두산 로보틱스한테도 시가총액이 밀렸죠, 로보티즈가.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로보티즈의 시총 갭을 줄이는 과정, 두산 로보틱스와 로보티즈의 시총 갭이 줄어드는 과정이 좀 나올 수 있고, 로보티즈는 앞으로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옵티머스의 밸류체인에 들어갈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그거 관련해서 구체적인 얘기가 나올 거고, 로보티즈가 본격적으로 우즈베키스탄의 액추에이터 300만 대 분량, 지금 30만 대 캐파 10배를 늘려놨죠. 그게 언제 실적이 스타트 끊을 거냐, 그게 내년으로 봅니다. 그러면 내년에 액추에이터 300만 대 분량 중에 얼마나 양산 속도가 빨라지고 양산 수율이 올라오는지에 따라 로보티즈의 실적의 증가폭은 지금 여기 잡아놓은 70% 정도보다는 훨씬 더 올라갈 확률이 충분히 있어 보인다. 오히려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두산 로보틱스보다는 로보티즈의 실적 가시성이 더 높지 않나, 이 추정치 자체가 조금 더 합리적으로 보인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평균 막 120% 130% 올라간다 해놓고 두산 로보틱스도 여기 보시면 실적 추정치가 전혀 없다가 116% 110% 이렇게 올라간다고 했는데, 이렇게 올라가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를 봐야 되지만 결국은 숫자 찍히는 기업으로 철저하게 압축된다면 현재로서의 숫자의 정확도, 확률이 제일 높은 거는 저는 여전히 로보티즈라고 보고 있습니다. 2, 3주 뒤에 또 열심히 준비해서 올 거지만 그때까지 또 어떤 변동성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너무 시장에서 포모도 느끼지 마시고 너무 흥분하지도 마시고 그냥 차분하게, 절대 남이랑 비교하지 마시고요. 내가 한 단계 성장하고 발전하시면 오래오래 투자하실 수 있고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온 우주의 기운이 도와주고 있을 정도로 너무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 투자하는 거에 굉장한 자부심도 느끼시고, 그게 결국은 선순환 돼가지고 여러 가지
경제에 좋은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봅니다. 왜 그 주식 올라가니까 완전 죽어있던 국내 내수 시장이 살아나면서 유통업체들, 백화점 업체들 막 좋잖아요. 그런 어떤 부의 웰스 이펙트, 자산 효과가 생기니까 그런 것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우리나라 경제 앞으로 엄청나게 좋아질 건데 그 밑바탕에는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로봇, 반도체 소부장, 그리고 배터리, 바이오, 조선, 방산, 전력기기까지 엔터까지 고르게 성장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빌리언스 캠퍼스라는 구독 모델을 운영하고 있고요. 매일매일 AI 금융 비서 두셨다고 생각하고 매일매일 시황도 체크해드리고 수급, 외국인 기관 수급, 차트, 펀더멘탈, 산업 분석, 기업 분석 다 해드리고요. 매주 주 1회 또는 2회 영상 올려드리는데 당연히 유튜브에 올려드리지 않는, 타 유튜브도 안 나가죠. 제 거 더 집중해야 되니까. 주간 트렌드, 월말 복귀 특강, 이게 거기에 핵심 투자 노하우가 다 들어있으니까 빌리언스 캠퍼스라는 구독 모델이 상당한 도움이 되실 거고, 혼자 투자하기에는 시간, 비용적으로 너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이 빌리언스 캠퍼스라는 구독 모델을 통해 같이 함께 투자하시면 훨씬 더 효율적이고, 그리고 함께 하시니까 덜 외로우실 거고, 그리고 이렇게 시장 변동성 큰데 덜 힘드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드디어 이제 빌리언스 캠퍼스 구독자분들하고 더 소통을 많이 하기 위해서 단톡방도 개설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단톡방 통해서 그 구독자분들끼리 끈끈하게 네트워크 쌓아서 서로 정보도 교환하시고 서로 친목도 다지시고, 거기서 또 제가 계속 팁도 드리니까 빌리언스 캠퍼스 지금 3기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PD님이 고정 댓글 달아주실 건데요. 빌리언스 캠퍼스 많은 가입과 관심 부탁드리고, 빌리언스 캠퍼스 가입하시면 그 투자하신 거에 1000배, 10,000배, 100,000배 효과를 얻어가실 수 있다고 보고요. 제가 6월 넷째 주, 마지막 주 27일입니다. 토요일 오후 2시에 대전 아니면 대구에서 오프라인으로 구독자분들 만날 거니까, 대전, 대구 혹시 계시는 구독자분이 계시면 대전, 대구에서 직접 오프라인 강연에도 참여해 주시면 너무너무 좋은 뜻깊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대전에 계시거나 대구에 계신 분들 오프라인 강연에 참석하신다고 하시면요, 제 그 비즈니스 이메일 주소 남겨드릴 테니까 거기로 대전 또는 대구 강연에 참석하시겠다고. 6월 마지막 주 토요일 오후 2시입니다. 참석 관련된 의사를 제가 여기 이메일 주소 댓글 달아달라고 부탁드릴 테니까 그 이메일 주소로 신청해 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 전국적으로 강연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부산도 갈 거고요, 전라도도 갈 거고, 다양한 지역으로 전국 투어 하는 게 목표니까 전국 투어 강연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한 달 또는 한 3주 뒤에 또 다른 섹터 열심히 제가 공부해가지고 또 말씀드릴 거고, 시장에 너무 주가의 변동성에 너무 절대 휘둘리지 마세요. 굳건하게 버티시면 다 좋은 결과 얻으실 거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